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별 노조 산하지부가 상급 노조를 탈퇴해 기업별 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기존 노동법 해석을 뒤집은 것으로 산별노조 중심의 노동계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경주의 금속노조 소속 발레오만두 조합원 4명이 기업노조로 전환한 총회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며 발레오 전장 노조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산업별 노조의 하부 조직인 지부나 지회도 독립적인 노조로 볼 수 있어서 기업별 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조직 전환 권리가 없다는 기존 노동법 해석을 뒤집은 것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 산별노조 중심으로 진행된 노동운동과 산별노조가 과반을 차지하는 노동계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번 판결로 산하지부가 쉽게 탈퇴할 수 있게 되자 민주노총은 무리한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법리 자체가 사실은 노동조합과 일반 민법상의 어떤 단체를 전혀 차별하지 않은 것으로서 매우 부당하고 또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발레오 전장 노조가 기업형 노조로 바뀌는 과정에서 사업주가 불법 개입한 정황도 있다며 법적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0년 시작된 발레오 전장 노사 분쟁 가운데 산별노조 탈퇴 문제는 이번 판결로 정리됐지만 부당 노동행위와 해고 논란은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당분간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포스코가 올해 부실 계열사 등에 대한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철강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구조조정까지 이어지면서 지역 경제는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임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사 이후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한 포스코가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포스코의 계열사는 모두 201곳. 지난해 34개 회사를 줄였고 올해 35개, 내년에 22개사를 정리해 계열사를 144개로 줄입니다. 지난해 정리 내역을 보면 청산이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매각 11건, 합병이 4건이었습니다. 지난해 포스코건설 지분 매각 등 12건의 자산 매각 등을 통해 1조 5천억 원을 마련했고 올해는 19건 8천억 원의 자산을 확보합니다. 올해는 수익성 관점에서 숨어있는 잠재 부실까지도 제거하는 철저한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되겠습니다. 포스코 구조조정의 여파로 지역 경제에도 타격이 커지고 있습니다. 포스코 외주사와 협력사에 대해 1년 단위로 재계약하던 관행을 바꿔 경쟁 입찰제를 도입합니다. 포스코 ICT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명예퇴직을 계획하는 등 계열사들도 자구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어려움이 컸던 포항공단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포항공단의 지난해 생산과 수출은 전년보다 각각 19.3%와 26% 감소했고 근로자 수는 776명이나 줄었습니다. 계속된 철강 경기 부진으로 기업들의 구조조정에 따라 근로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기업체에서는 새로운 고용 창출을 위한 적극 투자가 필요합니다.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나선 포스코가 올해 포항에 대규모 신규 투자를 계획하고 있지 않아서 포항철강공단의 경기도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전국시도지사 협의회가 오늘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4개 정당에 지방 분권 과제를 20대 총선 공약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방 분권 과제는 지방 교부세 교부율 상향과 지방 분권 특별위원회 및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결정, 자치경찰제 도입 등입니다. 시도지사들은 오늘 오후에 열린 청와대 초청 간담회에서도 주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도청 이사가 거의 마무리되면서 오늘 신도청 앞마당에선 환영 행사가 열렸습니다. 김관영 도지사와 23명의 시장 군수들은 전통 방식의 고유제를 통해 경상북도 신도청 시대의 개막을 알렸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도청 이전을 알리는 취타대의 우렁찬 연주가 신도청 하늘에 울려 퍼집니다. 김관용 도지사와 도내 23개 시군 단체장들이 7m 높이의 소술대문을 통해서 300만 도민의 상징인 경북도청 신청사로 들어옵니다.
경상도 700년 역사를 지켜준 선조들에게 도청 이전의 의미를 고하는 제에 이어서 신도청 시대의 애군을 쫓아내는 액막이 행사로 도청 이전의 마무리를 선언했습니다. 경상북도 북쪽 지역의 11개 시군의 낙후 지역의 중심에 도청이 들어감으로 해서 개발축이 하나 더 만들어지는 겁니다. 환동해 환서해를 잇는 새로운 문화권이 형성이 되고 중원문화와 만나게 됩니다. 앞서 김관용 도지사는 안동 관사에서 신도청으로 처음 출근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안동시는 옥동 사거리와 예천에서도 대대적인 환영 퍼레이드를 갖고 도내 타 시군 간의 협력을 이끄는 도청 소재 도시로서의 역할을 다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경상북도 북부의 중심 도시였지만 이제는 경북의 중심 도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 나가야 될 그런 때입니다. 23개 시군의 맏형으로서 성숙된 모습들 함께 또 협력해 나갈 겁니다. 도청 이전이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신도청과 도의회를 중심으로 1,600여 명의 직원들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8년의 준비를 거쳐 도민의 품으로 돌아온 경북 도청이 새 천년을 향해 역사적인 첫발을 내디딘 하루였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경북도청과 도의회 이전에 따라 오는 22일 월요일부터 도청과 도의회 업무가 신청사에서 본격 시작됩니다. 경북도청 이전은 내일 행정부지사실과 자치행정과를 끝으로 모두 마무리되고 안동 예천 신청사에서 전 직원들은 업무를 시작합니다. 경상북도의회도 22일부터 신청사에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며 신청사에서의 첫 임시회를 다음 달 14일 열어 경상북도의 현안 보고를 듣고 각종 의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 9시 20분쯤 울진군 울진읍 고성리 동해 중부선 철도 교량 건설 현장에서 철 구조물이 넘어져 하청업체 근로자 50살 이모 씨가 숨지고 47살 조 모 씨가 다쳤습니다. 사고는 15m 길이의 대형 철근을 옮기던 중 서너 개가 넘어지면서 일어났고 현장 근로자 5명 가운데 3명은 재빨리 피해 다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시공사인 현대건설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관리 준수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포항해경은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8천여 마리를 배 및 비밀 창고에 감추고 항구로 들어오던 어선을 6시간 동안 추격해 해상에서 검거했습니다. 해경은 오늘 오전 11시 반쯤 포항 화진 앞바다에서 암컷 대게를 불법 포획한 구룡포 선적 자망어선을 적발하고 선장 이모 씨와 선원 4명도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해경은 이들과 연계된 육상 운반책과 판매책을 검거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어두운 바닷길, 배들의 안전을 돕는 등대가 도자기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세계와 우리나라 등대 50여 개가 예술작품이 됐는데요. 김가영 아나운서가 소개합니다. 등대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 주위를 따뜻하게 밝힙니다. 늘 같은 자리에서 바다만 바라보던 등대가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세계 최초의 파로스 등대와 우리나라 최초의 팔미도 등대, 든든한 독도 등대가 닮은 듯 서로 다른 매력을 뽐냅니다. 다양한 종류의 등대가 있어서 많이 신기했고, 그리고 등대가 이렇게 많으니까 서로 비교해서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밤바다에서만 빛나면 충분했던 등대는 현대로 올수록 아이디어까지 빛납니다. 연꽃 속에서 피어난 형상의 해운대 연꽃 등대, 문인을 많이 배출한 통영의 자부심이 담긴 연필 닮은 문학 등대, 출산 장려를 위해 만들었다는 부산의 젖병 등대까지 등대 자체로 충분한 볼거리입니다. 항로표지 역할을 하는 등대의 기능을 이렇게 예술가 접목해서 사람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또 작가와 함께하는 도자기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등대만의 정치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등대의 역사와 조형미까지 살필 수 있는 이번 전시실에서는 작가와 함께하는 등대 도자기 만들기 체험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진솔당 규방문화회의 27번째 회원전이 포항 공대 모네갤러리에서 열리고 김 관장과 함께하는 가곡 정원을 경주 예술의 전당 소공연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가영입니다.
경기 침체로 영일만항의 물동량이 감소하면서 지급되는 장려금과 지원금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해 화주와 물류 주선업자에게 지원한 이용 장려금과 선사에게 준 항로 연장 지원금은 14억 9천여만 원으로 지난 2014년에 23억 원에 비해 35%나 감소했습니다. 이는 경기 침체로 영일만항으로 오가는 컨테이너 물량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포항시가 영일만항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화주와 선사에 지원한 금액은 158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주시 천군마을이 오는 2017년 6월까지 쓰레기 소각장의 열 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타운으로 조성됩니다. 경주시는 쓰레기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열 에너지를 활용해 천군마을 일대 온실과 오토캠핑장, 친환경 사랑방 등의 사업을 벌입니다. 경주 천군마을은 환경부가 주관하는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사업의 공모에 지난해 최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포스텍과 한동대, 동국대 등 지역대학의 학위 수여식이 오늘 일제히 열렸습니다. 포스텍은 박사 268명과 석사 183명, 학사 322명에게 학위를 수여했고 전체 수석은 평점 4.3 만점에 4.22를 받은 물리학과 강민구 학생이 차지했습니다. 한동대학교도 오늘 학위 수여식을 열고 학사 852명 등 졸업생 1,009명을 배출했으며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는 100주년 기념관 대강당에서 학위 수여식을 열고 학사 1,300여 명과 의학전문대학원 30명 등 1,400여 명에게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오늘은 눈이 녹아 비가 된다는 절기 우수였습니다. 내일은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 비나 눈 소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날씨 민미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은 절기상 우수답게 포근했죠. 다만 공기가 탁해서 아쉬운 하루였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비나 눈 소식이 있는데요. 일요일에는 대체로 맑겠지만 토요일보다는 기온이 조금 내려가겠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경북 북부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서는 오후 늦게 비나 눈이 조금 오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약은 5mm 미만으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요 근래 봄이 성큼 다가온 것을 실감할 수 있죠. 올해는 봄꽃의 개화 시기가 평년보다 빠르다고 합니다. 포항을 기준으로 다음 달 20일에는 개나리가, 23일에는 진달래가 피기 시작해서 4월 초순에는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에서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은 후 점차 벗어나겠습니다.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대기가 건조한데요. 화재 예방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경주와 울진 2도, 포항 5도, 낮 최고기온은 포항 10도, 경주 9도가 예상됩니다. 울릉도 독도에서도 흐리고 한때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울릉도 3도, 독도 5도, 한낮에는 울릉도 5도, 독도 6도가 되겠습니다. 동해상에서도 비나 눈이 오겠고요. 물결은 오후에 먼바다에서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정월 대보름인 월요일에는 두터운 구름대가 지나면서 아쉽게도 보름달을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쯤 포항시 남구 대이동 동부교회 앞 도로에서 포항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시청 방향으로 가던 BMW 승용차가 중앙 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로를 가로지른 뒤 인도를 들이받았습니다. 다행히 운전자는 크게 다치지 않았고 마주오는 차량이 없어 2차 사고도 발생하진 않았지만 가로수가 뽑혀나가고 승용차가 크게 파손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졸음운전 여부 등을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15개 대학이 오는 23일까지 신입생 1,270여 명을 추가로 모집합니다. 추가 모집 인원은 대구 한의대 58명, 경북대 29명, 대구대 23명이며 경주대와 위덕대는 정시 모집 인원의 절반 이상을 추가로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